서포즈에서 조장소 뭐였니? 다 까먹었죠. 그 사이에 아이고 다 까먹었죠. 앞 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디파지터리 DE 빼고는 똑같죠. 여기 있다 얘들아. 디파지터리 저장소 여기에서 땅에 내려놓은 거 디파짓이 내려놓다 했잖아요. 그렇죠? 디파지터리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방금 본 페이지에 리파지터리 똑같습니다. 저장소란 뜻이다. 저장소. 그 아래쪽에 있는 suppose 다 알죠? 가정화 추출하다 suppose 형태 추출서 알만한 것들은 크게 얘기 안 할 건데 헷갈리면 어근으로 보세요. 아래에 두다 그럼 밑에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가정 추측하는 거다. 퍼티는 여러분 고1 수업하다가 퍼티가 나왔는데 아 이거 뭐냐 임퍼티를 몰라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임퍼티를 모를 수가 있지? 임퍼티 무슨 뜻인가요 얘들아? 공감입니다. 공감. 퍼티 자체가 뭐라고 얘들아? 느낌이에요. 무조건 외워주세요. 퍼티 느낌입니다. 밑에 이거 어근이면 끝나. 엔티퍼티 반대 느낌, 어패티 분리 느낌, 임퍼티 같은 느낌, 심퍼티 또 같은 느낌. 밑에 있는 패톨로지다 느낌 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근 보면 쉽습니다. 엔티퍼티는 반대 느낌이니까 말 그대로 반감이야. 반감보다 반대 느낌이 더 나아요. 엔티퍼티 반대 느낌. 엔티퍼데틱으로 가면 반감을 품은 반감이 있는 이다. 발음 조금 조심할게. 명사일 때는 엔티퍼시거든요. 이게 번데기식의 발음이다. 우리 C라고 하죠. 쌍시옷 같은 발음, 약간 비슷한데 C의 느낌으로 왜냐면 생긴 번데기처럼 생겼다고 번데기 옛날 번데기 발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형용 사용이 되어서 틱이 붙게 되면은 얘가 느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약간 니긋의 약간 비슷한 발음. 살짝 이제 혀를 살짝 깨문 거예요. 느 하는 그런 발음이거든요. 느 하는 발음을 바꿔서 antipathi고 antipathetic입니다. 몸도 바뀌어요. 밑에 보면은 apathi고 apathetic이에요. apathetic. 밑에 empathy고요. 없는 것은 적어놨는데 empathetic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얘들아. 공감으로 가자. 공감은 따라합시다. empathy. 아하 이럴 줄 알았네. 다시 합니다. 공감은 empathy. 공감하는 할 때 empathetic. 다시 empathy. empathetic. pathetic 되게 발음 이상하겠지만 맞는 발음인데 다시 empathy. empathetic. 그래서 반감은 다시 antipathy. 반감을 품는 antipathetic. 그렇죠. 그래서 반감을 품으면 되고요. apathy 특히 조심하세요. 이 A, A가 분리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거 반감 아니다. 반감이 아니고 뭐니? 무관심입니다. 분리라는 말은 걔는 관심 없는 거야. 동떨어진 거야. 무관심이 되더라. anti가 반감이고 apathy는 관심 없는 거. 분리된 관심. apathetic은 무관심한 행동만. empathy는 어근 자체로 따지면 하게 만들다인데 여기에 느낌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empathy는 감정이입 공감이 되고 empathetic 감정이입하는 공감하는이 되고 sympathy는 말 그대로 씬 자체가 같은 이라는 느낌이니까 헷갈릴까요? 여기에서 만들다 씬 자체가 같은 느낌이니까 이거는 공감으로도 가고 동정으로 가는데 공감으로 누구를 더 많이 쓰니? 임파티를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런지 굳이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은 어근 자체를 보면은 임파티는 원래는 같은 감정이 아닌데 같은 감정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게 공감인 거야. 내가 공감이 안 되지만 상대방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라고 내가 마음을 그쪽으로 만들어주는 공감인 거야. 근데 심퍼티는 그냥 같은 느낌이니까 저절로 같은 느낌이 생겨나는 거지. 저절로 생겨나는 거는 공감보다는 뭐에 가까워? 동정에 가깝죠. 동정이 느껴지는 거잖아. 근데 그쪽 상황을 이해해서 내가 감정을 공유해 주는 거는 그건 감정 공감은 임파티에 더 가깝죠. 그 차이점이다. 그래서 임파티를 좀 더 공감으로 많이 쓰고 심파티는 동정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르다. 어쨌건 알려주고 밑에 나와 있는 sympathetic은 당연히 동정하는 sympathize 동정하다 공감하다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근 자체로 가면은 저절로 생기는 공감이냐 아니면 자기적으로 하는 공감이냐 미묘한 차이점은 있어요. 그 밑에 들어가면은 호미오패티인데 이게 잘은 안 나와. 동종요법인데 이게 이제 쌤이 특강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계기 같은 건데 이건 주석 달리거든요. 호미오패티가 독해에 나오면 주석에 동종요법하고 달려. 근데 문제는 뭐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자, 호미오패티는 오른쪽에 적혀있는 것처럼 뭐라고 해야 돼? 보면 돼.
증상 중심의 민간요법입니다. 근데 왜 쌤 여기에다가 호미오패스인가요? 호모가 같은이란 어근이고요. 패스가 같은 느낌인데 이 느낌을 뭐라고 잡은 거야? 이 증상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같은 증상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민간요법이에요. 증상 중심으로. 되겠죠? 열날 때는 이 차 마시면 조금 열이 가라앉죠. 그래서 증상 위주로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게 민간요법이고 그걸 뭐라고 한다? 호미오패스라고 한다. 뭐라고? 왜냐면 이거는 완벽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열이 나잖아. 열이 나면은 그 열에 대한 원인이 내 속에 어떤 뭐 큰 병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이러스가 걸려서 그냥 약간 이렇게 바이러스에 약을 먹어야 어떤 항치료제 같은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근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열이 나면 열을 식혀주는 쪽은 있습니다. 증상 위주로 가는 거죠. 이게 민간요법이잖아. 제대로 된 치료는 아니잖아요. 다시 너무 쉽게 설명했는데 호미오패티는 증상 위주로 가는 민간요법이다라고 잡아주고 그 밑에 사이코패스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패톨로지인데 원래 이거 별표 칠 그건 아닌데 이것도 이 패스가 어떤 개념에서 가는 거다? 증상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 학문인데 그게 병리학이야. 왜? 학문을 병을 뭐 위주로? 병의 증상 위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패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느낌이고요. 이게 위에 나와 있는 뭐 호미오패티, 패톨로지로 가면 어떤 질병의 느낌. 근데 그 질병이 약간 증상 중심의 질병의 느낌으로 가서 특히 패톨로지 학생들 거의 모른다 얘들아. 병리학입니다. 병리학 해놓고도 병리학이 뭐야? 그러면 병인가? 하고 있는 건데 증상 위주의 어떤 병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됐어? 밑에 들어갑니다. 퍼데틱 자체는 패스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느낌의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쌤 감상적인이라고 적었는데 패스틱은 약간 좋은 쪽보다는 적혀 있는 것처럼 나쁜 쪽으로 좀 많이 쓴다 얘들아. 뭔가 이성적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약간 그렇게 하는 좀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쓴다. 됐고요. 컴패터블은 이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모르면은 같은 느낌에 여기도 같이 갈 수 있고 저기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완 가능한이고 사실은 단어 자체는 중요하다. 알 것만 해도 몰랐어? 몰랐으면 무조건 외웠어요. 컴패터블은 뭐라고? 보완 가능한 같은 느낌이라는 게 같이 서로 뭐 할 수 있는 보완될 수가 있는 그 말이라고 보완처럼. 다음 페이지도 들어갈게.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있는 페이지는 나중에 보고 얘들아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GNO라는 개념이 알다 또는 인식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외울 때 오늘 know라고 되어 있잖아요. know는 KNO잖아. 근데 KNO는 좀 변형이고 원래는 GNO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GNO가 know, 알다. 알다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인식하다라고 들어간다. 밑에 별거 없죠. recognize하고 cognize가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얘들은 거의 뭐라고 보면 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알 거야. recognize도 뭐지? 알다, 인식하다. recognition, 인지, 인정. cognize도 알다, 인식하다. cognitive, 인식의. cognition, 인식, 지각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오케이 됐죠? 어렵지 않죠? 다 알 거니까. 밑에 있는 이그노를 좀 조심한다. 이그노는 말 그대로 이그노에서 이가 IN에서 나온 거거든. 안다의 반대야. 안다의 반대인데 안다의 반대가 알지 않다랑 알지 못하다가 있어. 그러니까 don't know가 있고 can't know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그래서 알지 않는 거는 알 수 있는데 나 이거 모를래? 라고 안 보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시하다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다는 바본 거야. 그냥 모르는 거야. 그게 오른쪽에 뭐로 가는 거지? 무시하다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동사로 쓸 때는 무시하다로 더 많이 쓰긴 하지만 생각보다 무시하다로 많이 써. 특히나 밑에처럼 명사형으로 ignorance로 가잖아. 무시는 가능하지만 거의 안 씁니다. 뭐로 쓴다고? 무지, 무식으로 가. 그래서 무지, 무식하고 뭔가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하면은 뭐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바보 상태인 거야. 우리가 뭐 계몽사상 이런 거 할 때 무지를 깨우쳐야 된다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독해할 때 이그노어가 나오면 열의 9은 전부 다 무시하더라고만 해석을 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용이 되게 해석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때 뭐로 가야 된다? 무지하다. 무지한다는 것도 무지로 번역하면 좀 이상하고 뭐한 거?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거. 무시하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이그노어고 이그노어런스다. 얘들아. 되겠죠?
그래서 뭐 대충 밑에 있는 다이애그노즈는 통해서 알다 해서 진단하다, 첨진기를 통해서 보다고 다이애그노시스는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다른 건 별거 없고요. 이거만 조금 조심하면 된다. 통쾌통쾌 알겠죠? 위에 있는 이거는 약간 좀 응용인 건데 옛날에 우리가 센스를 할 때 센스가 감각하고 이선이 있을 때 감각으로 이게 못해서 감지하다는 의미가 있었었죠. 그리고 앞에 커그나이즈 지금 이번에 봤는데 커그나이즈 보면 우리가 인식하다라고 방금 얘기를 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나중에 또 하나 더 볼 건데 나중에 뭐더라?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perceive 이것도 물어보고 우리가 이게 지각하다 정도로 얘기를 한다 그죠? 세 개가 똑같아요. 물론 뭐 간지하다, 인식하다, 지각하다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면 같은 의미입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감지로 가면 센스가 감각 쪽으로 가면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감각기관이 뭐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오감밖에 없거든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독해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센스라고 되어 있고 커그나이즈라고 되어 있고 퍼시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감지하다, 인식하다, 지각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뭐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그냥 보이다는 거죠. 보이다. 주로 이제 들리다나 딴 쪽도 가능하지만 느끼다도 괜찮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람들에게 뭐 색깔을 뭐 파란색과 보라색과 뭐 이렇게 초록색, 뭐 남색 같은 색깔을 몇 가지를 주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앞에 보여줬던 색깔, 뒤에 보여준 색의 어떤 차이를 뭐 예를 들어서 센스할 수 있다, 커그나이즈 할 수 있다, 퍼시브 할 수 있다라고 물론 인지 인식하다 해서 해석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보았다는 소리가 눈으로 봤다, 알아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쌤든 예보 진짜 더 좋은 예도 많은데 지금 떠오른 게 많아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감지, 인시, 지각 쪽으로 동사로 갈 때는 이게 글의 내용에 따라서는 눈으로 보는 거면 보이는 거고 귀로 하는 쪽이면 들리는 거고 얘들아. 뭔가 만지는 쪽이면 느끼다는 쪽이다. 알아 한번 들어보세요. 독해 한번 더 해야 되겠죠. 입학 깔아주니까 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어서 여러분 인지, 인식, 지각 쪽은 한마디로 오감 쪽과 연결시킬 수도 있다. 말이 조금 복잡해 괜찮나요? 넘어갑니다. 그 밑에 있는 PLI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PLY, PLE, PLI 등으로 변형이 되는데 전부 다 채우다라는 뜻인데 조금 별건 없어요 밑에. 어쨌든 외워놓은 주세요. PLI, Y는 채운다는 뜻이다. 밑에 보면은 comply, 그 다음에 sup, 그 다음에 컴플, 그 다음에 디프, 리플 같은 것들이 쭉 있는 건데 일단 comply는 그냥 수고로 그냥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comply의 어근 자체는 함께 채우다인데 그냥 요거는 그냥 순응하다입니다. 같은 쪽으로 채운다. 함께가 더 세요. py의 의미가 별로 많이 없어. 조심할 게 하나 있는 게 영어에 comply는 없다. comply 적혀 있잖아. comply with예요. 그것에 순응한다 같으면 comply with it이다 얘들아.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는 분야가 뭐니? conform to죠. conform도 영어에 없죠. conform to거든요. 그래서 뭐뭐에 순응하다 할 때는 comply with it, conform to it 수고처럼 외워주세요. compliant는 말 그대로 뭐지? 고분고분한 되어 있지만 어근을 따져보면 잘 순응하는 고분고분한 느낌도 살아서 적었는데 compliance는 말 그대로 순응, 순종 이렇게 되는 거다. 잘 따라가는 거. 이렇게 참고로 봐주고 그 아래쪽에 있는 컴플러먼트는 여기 I에서 여기 밑에 있는 E랑 서로 대비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려나? 여기에서 스펠링이 비슷해서 컴플러먼트인데 컴플러먼트에서 I가 들어있으면 I는 뭐 해줘야 돼? 칭찬해줘야지. 컴플러먼트는 칭찬이고 밑에 있는 컴플먼트는 전체를 채우다 해서 뭐하다? 보완하다라고 한다 그지? 보완하다. 그거 조심해주고요. 그 밑에 있는 supply 쭉 가겠습니다. supply는 아래를 채우다 해서 공급하다, 공급으로 가는데 supplement는 어근은 똑같은데 아래를 채우다 똑같은데 얘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 보완하는 쪽으로 간다. supply 다 알잖아 얘들아.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서플리먼트는 보충 보완하다. 밑에 있는 컴플리먼트는 전체를 채우다 이것이 보충 보완하다가 되는 건데 사실은 서플리먼트랑 컴플리먼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한 것처럼 이 두 개는 그냥 뭐라고 보면 돼?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서플리먼트 밑을 채워주는 거, 컴플리먼트 전체를 채워주는 거, 다 뭐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거다. 서플리먼터리는 보충해서 보태는 추가하는 되고 밑에 있는 컴플리멘터리는 상호 보완적인 이 되는데 여기서 컴플리멘터리를 조금 더 강조해서 봐주세요. 서플리멘터리는 조금 더 추가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 컴플리멘터리는 조금 더 보완의 느낌이 좀 더 강한데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굳이 보자면 컴플리멘터리는 좀 어떻게 외워준다? 그냥 보완하지 말고 상호 보완적인 뭔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뭐 해주는 채워주는 서플리멘터리는 나중에 보완하는 것도 괜찮다. 서플리멘터리 그렇지만 좀 뭔가 추가하는 느낌으로 간다. 너무 말 빠른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듣고 넘어가면 안 되고 너희가 지금 말한 거 이 미묘한 차가 하겠니? 그냥 외우면 안 되는데 되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서플리멘트, 컴플리먼트는 큰 차이가 없다. 보충하다, 보완하다. 형사형으로 갔을 때는 서플리멘터리 살짝 추가 느낌, 컴플리멘터리 조금 더 보완의 느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느낌. 그래서 컴플리멘테이션 완성으로 갑니다. 컴플릿 완성은 됐습니다. 컴플리션 완성됐고요. 그러면 디플릿은 이게 채우다의 반대거든. 그래서 고갈시키다인데 이걸 잘 몰랐던 학생은 봐주세요. 고3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잘 알아요 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고갈시키다는 걸 몰랐으면 채우다의 반대말이 뭐야? 빼쓰는 거야. 그 빼쓰는 게 뭐지? 다 써버리면 고갈시키는 거거든요. 석유가 채워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뺐으면 고갈시키는 거죠. 미드는 디플리션 고갈이다. 리플레이스는 다시 채우다 해서 항상 다시 채워주면 충분하겠죠. 충분한. 리플레니시 말 그대로 다시 채우다. 그래서 여기 적은 것처럼 리플레이스는 형용사로 다시 채워진 충분한, 충만한. 리플레니시는 동사로 가서 다시 채우다. 생각보다 영어에서 5학년 되면 리플레니시 꽤 자주 나오지. 많이 봤을 거다. 그렇지. 스페이디시 가니까 조금 적으면서 가는데 그냥 틱이 그냥 보고 그리지 말고 쌤이 강조했던 부분을 조금 잡으면서 틱을 했어요.
아직 안 정해졌어? 아직은 아니지. 그거 계획되면 지금 얘기 좀 해줘야 돼. 그래서 뭐 조정하는 거 좀 볼게. 전체적으로 안 돼. 할 거 많아요. 전체적으로 안 돼. 아이고. 지금 막 쫓지 못하고 있어. 맞아 그런 말. 이게 소정이 너는 얘가 뭐 이상한 헛소리 할 때마다 되게 좋아해. 너는 속 시원한가 봐 뭔가 되게. 다 적었니? 좀 남았죠? 지금 좀 이게 많이 가야 되거든. 그렇죠. 좀 붙일게요. 마무리 이제 지어야지. 자, 프레스라는 어근은 되게 쉬워요. 여기는 여러분 단어 알고 있으면 어근도 프레스가 누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단어도 쉬운 단어가 많아서 알만한 것들은 빠르게 갈 테니까 제가 잘 몰랐으면 이렇게 의미였구나 하고 봐주세요. compress 전체를 누르다, depress 나쁘게 누르다, express 밖으로 누르다, 안으로 누르다, 반대로 누르다 등등등이 있어요, 얘들아. 여기 보면은 compress는 전체를 누르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compress는 한쪽이 아니라 전체로 누르다. 오른쪽에 이 그림 그렸거든요, 얘들아. 위아래 양사방에서 눌러서 뭐하다? 압축시키다, 수축시키다. 근데 여기까지 봐주세요, 얘들아. 뭐까지? 요약하더라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compression도 압축, 간결까지도 요약 당연히 들고요. 압축, 요약, 간결까지도 들어간다. 별거 아니지만 적을까요, 얘들아? 그래서 간결은 뭐 혈압펜까지 칠맞춘 없고 요약까지. 디프레스가 혈압펜 있죠. 그 중엔 제일 중요하더라. 아래로 누르다지만 이게 나쁘게 누르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왼쪽에 적었죠. 사람의 경우에는 나쁘게 우울하게 만들다. 뭔가 사회의 경우에는 침체시키다인데 너무 중요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다시금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잡아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depressive는 사람 기준에서 우울한인데 밑에 depression은 사람은 우울, 약간 그 기분 다운된 거, 사회는 불경기, 경기 침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죠? 여긴 다 중요합니다. 자, 밑으로 가서 express 표현하다는 거 다 알죠? 이게 무언가 밖으로 누르다, 밖으로 무언가 인상을 남기다 해서 나온 거구나. expressive 뭔가 표현적인, 표현력 있는. 살짝 밑줄 끄는 이유는 그냥 표현하는 느낌이랑 좀 다를 수 있다. 뭔가 프레스의 느낌은 뭔가 인상을 남기는 거잖아. 표현력이 있는. 그리고 expression 표현이다. impress도 알면 됐어요. 안에 누르다 해서 그 사람이 뭔가 마음속에 꾹 눌러서 뭔가 깊은 인상을 남기다. impressive 인상적인, impression 인상 감명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oppress는 반대로 누르다고 suppress는 아래로 누르다긴 한데 이 자체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해! 라고 아래로 억누르는 거나 아니면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돼! 하지 마! 라고 반대로 억누르는 거나 둘 다 뭐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뭔가 탄압하다, 진압하다, 금지하다, 압박감을 주다라고 하는데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못하게 하고 반대하고 하지 않게끔 억누르고 이런 느낌으로 가서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건 oppress는 반대로 못하게 하다, 탄압하다. oppressive, 억압하는, 탄압하는, oppression, 억압, 탄압. 뭐 금지까지도 가겠죠. suppress는 위에서 밑에 아무것도 못하게 억누르는 거, 진압하다가 그 느낌이고요. 역시 금지하다, suppressive, 억압하는, 진압하는, suppression, 억압, 진압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더라. 밑에 있는 pressing 되게 중요하다. 누르는 아니다. 긴급한입니다. 지금 나를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굉장히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딴 거 못하는 거야 지금. 이 긴박한 일 때문에. 그래서 프레싱 많이 쓰니까 산으로 간다. 긴급한, 절박한. 프레셔 압력은 됐고요. 누르는 놈은 안 써요. 응? 누르는 놈은 안 써요. 안 쓴다고 봐. 그건 안 쓴다고 가도 될 정도로 누르는 건 거의 안 써요. 물론 뭐 진행형에서 he is pressing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누르도 되겠지만 거의 명사로 주식할 때 pressing은 임박한, 긴박한 이런 식으로 쓴다. 밑에 이 여부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세트인데 이걸 제일 쉽게 가는 게 캡이죠. 맨날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독해할 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얘들아 캡은 캡처야 캡처, 잡다야 잡다라고 엄청 얘기를 했는데 여기 어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조건 넣어주세요. 캡, 캡트, 셉트 전부 다 잡다라는 뜻이에요. 잡다. 얼핏 봐도 알겠지만 밑에 단어들이 쭉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도 세트 쭉 해서 잡다가 엄청나게 많이 쭉 있는 거 보일 거야 얘들아. 그 중에 굳이 중요한 걸 뽑자면 이 금니다 기본 단어가 좀 어렵지는 않거든요 얘들아. conceive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게 전체를 잡다인데 뜻이 뭐로 가지? 상상하다로 가요. 그게 전체를 잡다의 개념이 앞으로 내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잡다라는 의미로 보면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conceive 하는 거지. 그 명사형이 밑에 있는 뭐지? 컨셉이잖아. 여러분 컨셉이라고 하면 독해할 때 그냥 컨셉하고 말잖아요. 컨셉이 뭐다? 전체적인 뼈대를 이렇게 대략 가이드 이렇게 스트럭처를 이렇게 생각을 해낸 거, 구상, 개념 이런 개념이 컨셉이고 그 동사형이 컨셉이고 기본적인 녀석은 전체적으로 상상하다라고 들어간다. 되겠죠? deceive는 나쁘게 잡다해서 속이는 겁니다. 걔를 딱 나쁘게 내 꼴로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deceptive 그냥 속이는 이고요. deceitful 똑같다라고 되니 같다는 뜻이에요. deceptive나 deceitful이나 둘 다 속이는, deceit의 t로 끝나나 deception으로 끝나나 둘 다 속임, 기만이 속이는 거죠. 얘들아. 문제 없다. 무조건 deceive는 속이다. perceive는 통해서 잡다라는 의미에서 뭐가 된다? 무언가를 지각하다, 인지하다. 아까 했다 이거죠. sense, cognize 또는 뭐 perceive 같은 지각하다, 인지하다라는 동사는 그 글의 내용에서 보이다 등등으로 갈 수 있다. 생각보다 보이다로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얘기하는데 지각했다, 인지했다 하면은 그냥 번역 같은 거고 실제 여러분 내용 파악에서는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내용 파악이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deceptive는 지각의, deception은 지각 알 것 같아요. receive가 받다는 거는 뭐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알잖아, 그렇지? receptive 하면은 수용적인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니 받아들이는 이 말이죠. receptive 받아들이는. 이거 지금 보니까 쉬운데 근데 밑에 조금 조심할 게 reception이거든요. reception은 받음 아니다. 이거 언제 적혀 있는 것처럼 이거 형용사체 가치가 없지만 맞이함입니다. 맞이함. 그래서 여러분들 안내데스크에다 뭐라고 돼 있어? reception이잖아. 받음 이상하잖아. 맞이함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receptionist 받는 사람 아니야 얘들아. 뭐 하는 사람이야? 맞이하는 사람이다. receptionist.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뭐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또 헷갈려서 산으로 갈까봐 reception은 받는 사람을 받는 거 맞이함, receptionist 맞이하는 사람, 접수 담당자 했습니다. 맞이하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 밑에 있는 receiver 오른쪽에 recipient가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수령인, 수령자, 수신자 다 같은 말이죠, 얘들아.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receptionist는 맞이하는 사람, receiver, recipient가 되면 받는 사람.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끔 잡아주면 돼. 그리고 또 조심할 게 receipt는 이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에 주의라고 되어 있죠, 얘들아. 이건 영수증으로 된다. receipt는 영수증. 뭔가 받았다라는 것, 증명이 되는 거. 기본 단어들이 전부 다 그렇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received도 생각보다 조심합니다. received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미인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이 말인데 누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주체가 없잖아. 그럼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보면 돼.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정리해야겠다. 표쌤이 잘생겼다라는 의견은 어떤 received opinion이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여지는 의견이다. 누가 받아들여?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라고 누구에게나 다 received 되어지는 의견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received 그런 의미를 씁니다. 생각보다 독해할 때 이게 또 산으로 간다. receive는 수신이 됐어요. 지금 잠 깼니? 자, 여기도 또 갑시다. 다시 말하지만 어근은 셉트입니다. 단어가 쉬워서 지금 까먹을 수 있는데 셉트다. accept는 쪽으로 잡다 해서 내 쪽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다. acceptable을 받아들일 수 있는 accepted가 아까 received랑 거의 같아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의미인데 누가 받아들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누구나 인정하는, 누구나 적용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accepted, received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acceptance 쓰면 이건 됐고요. accept는 제외하고는 거 다 알죠? 이거는 밖으로 잡다는 잡지 않는다는 거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에서 제외하고 exception은 예외고 오른쪽에 exception은 좀 경향표 쳐줘야 되더라. 예외적인이고요. 말 그대로 이건 예외적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말이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까지 가냐면 좋은 쪽으로 가면 특별한으로 갑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 가면 이거는 조금 예외의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좋은 쪽으로 unexceptional person 무슨 말이야? 예외적인 사람 좀 느낌이 안 살 수 있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가 하는 exceptional ability 특별한 능력이에요. 어근을 따져보면은 abnormal, extraordinary 같은 거 있잖아요. normal은 평범한 건데 abnormal 평범하지 않은, extraordinary, ordinary 평범하지 평범을 벗어난 평범하지 않은, exceptional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전부 다 어떤 느낌? 좀 뭔가 특별한. 그래서 exceptional ability, abnormal ability, extraordinary ability 식으로. intercept는 그대로 사이에서 잡다는 게 가로채다. interception 가로채입니다. susceptible은 중요한 거 알죠 얘들아? 뭐뭐에 취약한으로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누구랑 비슷한 거니? subject가 형용사로 쓰게 되면은 subject는 sub 아래로 젝트 던지다 거든. 젝트 던질 때 기억나니? 여기 있는 suscept는 아래로 잡다거든요. 전부 다 굴복시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되기 쉬운, 취약한, 영향받기 쉬운. 기억나니 얘들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영향받기 쉬운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왜 susceptible, subject다. 뭔가 굴복되기 쉬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susceptibility 민감성이 좋은 의미의 민감성 아니에요, 얘들아. 굴복이 잘 되는. 아우 얘는 겨울만 되면 감기 걸려. 얘는 조금만 음식 이상한 거 먹으면 배탈 나. 굉장히 susceptible한 거고 이미 subject한 거예요. 밑에 있는 capture는 알 거예요, 잡다는 거. captivity는 잡음, 감금, 억류가 잡음이잖아. 근데 조심할 거는 captor는 잡는 사람이야. 그래서 잡는 사람 표현자고 captive는 잡히는 사람이에요. 포로가 된다. 운동 수동이 다릅니다. captor는 잡는 사람, captive는 잡힌 사람. occupy는 기본적으로 쪽으로 잡다 해서 뭐 occupy 차지하다는 건 다 알 건데 여기는 뭐 조심한다? occupation이 당연히 차지, 점유도 되지만 뭐로 많이 쓴다고? 직업. 사실 뭐 직업이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의 주중에 거의 하이라이트 시간, 아침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거의 하루에 상당수의 시간을 직업이 차지하잖아. 그래서 occupation 직업이고요. occupation을 말 그대로 직업의입니다. 직업에 관한, 업무에 관한. 이렇게 적은 이유는 직업의보다는 업무에 관한이 더 좋아요. 직업과 관련된 이런 거거든요. 그 밑에 preoccupied도 좀 중요하다. 이게 열중하게 하다인데 능동태보다는 밑에 향pan 쓴 것처럼 열중되어진이라는 PP 형태로 더 많이 쓰거든. 이게 여러분 누구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여러분 이거 기억나지? 프리비에를 쓰면 뭐라고 하지? 미리 가치라고 했잖아. 이전에 미리 가치가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됐다? 널리 선행하고 대세가 된 거잖아. preoccupy가 비슷한 거야. 이미 나를 차지한 거야. 이미 나를 차지했었고 지금 나는 이제 완전히 뭐야? 여기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preoccupied 이 미리라는 게 좀 강조의 느낌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이미 그래서 지금은 더 심한 상태. 그래서 preoccupied 하면은 뭐 몰두한, 몰입되는 거. 오른쪽 더 좋아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preoccupied가 몰두한 오른쪽에 열중된, 사로잡힌, 집착하는, 중독된 뭐 다 괜찮아.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게임 중독처럼. 그래서 뜻을 하나만 적었지만 여기도 되게 많습니다. preoccupation 몰두, 열중, 집착, 사로잡힌 다 괜찮아요, 얘들아. 완전히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거. 컵업을 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 여기에 컵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다 알아서 그런 거지. 되게 중요한 건 알죠, 얘들아? 혹시 몰랐으면 이건 무조건이다. 이건 완전 핵심이 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 컵어빌리티가 당연히 능력 중요한데 얘가 수용력으로 또 많이 써요. 이게 여러분 까먹었는 게 캡이 무슨 뜻이라고? 잡다거든. 그래서 컵어빌리티는 잡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고 잡을 수 있는 건물이 사람들을 잡는다고 하면 건물이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수용력이 먼저 밑에 지금 공간 느낌이라고 써진 거거든. 그래서 컵어빌리티는 어떤 건물 등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수용력이 먼저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능력까지 나온 건데 이제 능력으로 더 많이 쓰죠.
밑에 있는 커퍼시어스 마찬가지입니다. 널찍한 이유가 잡을 수 있는에서 넓어야 잡을 수 사람들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뉘앙스도 조금 알아두는 게 좋다. 이렇게 했고요. 시간 조금 이제 많이 오버되긴 했는데 오늘 진도를 조금 맞춰야 돼서 여러분 쉬는 시간 조금 갖춰야 되니까 쭉 다 적고 15분 할게. 너무 시간 많이 되면 좀 그러니까 15분에 수업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분 한 5분 정도 조금 넘게 쉬는 시간 가시죠. PB가 끝나면 7, 8분 되겠죠? 좀 떨어졌어요. 응? 어렵다고 헛소리하니까 강조하는 거고 천천히 적어야 되라. 너무 서두르지 마.